네, 로지스틱 리그레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 머신러닝 모델 하나 봤고요. 지금까지 썼던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멀티 클래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클래스, 두 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세 개 이상의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숫자, 손으로 쓴 글자를 뭐 구분한다든가, 뭐 아랍의 숫자 0부터 9까지 10개를 구분하는 문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전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겠지만, 뭐 이게 스팸 문자인지 혹은 일반적인 메일이라면 뭐 여행 관련된 건지 내 업무에 관련된 건지 개인적인 것인지 이런 여러 개 클래스로 나누는 문제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쓴 여러 가지 아랍의 숫자를 나누거나 혹은 이미지가 뭐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나타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했듯이 0, 1로 나눴던 것처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앞에서 봤지만 0과 1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0과 1로 나누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쳤는데 0,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이제 타겟이 단순히 0, 그 스칼라 값이 아니라 예를 들면 K개로 나뉘어져 있는 클래스라면 네, 이런 식의 특정 클래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원핫 벡터 형태로 우리가 그 우리의 타겟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세 번째 값이 1이다. 그러면 얘는 클래스 3번에 속하는 타겟이겠죠. 예를 들면 다 0이고 10번째 값만 1이다. 그러면 얘는 10번 얘는 클래스가 10인 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멀티 클래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원래 W랑 X를 곱해서 하나의 타겟을 표현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K개의 아웃풋 중에 하나 K개의 값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었죠. 원래는 하나의 값을 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의 값이 0인지 1인지 결정하는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는 K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0, 1을 구분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W가 이제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인 건데 이런 벡터가 K개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W랑 X랑 곱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쭉 값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게 클래스가 1번부터 2번에서 쭉 해서 K개만큼 나와야 되고 그럼 얘가 이제 매트릭스 단으로 나와야 되고 그럼 우리의 W도 매트릭스로 들어와야 네, 이만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W가 이제 매트릭스가 되고 우리의 아웃풋도 n 곱하기 네, K만큼의 어떤 디멘전을 가지는 그 아웃풋을 뱉어줘야 할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그 K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리니어한 그 가정은 똑같이 가져갈 거고요. 대신에 우리의 이제 웨이트가 D가 아니라 K개만큼이 더 있는 거죠. K개만큼이 더 있게 되고 역시나 바이어스 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디멘전을 D 플러스 1로 바꾸게 되고 뭐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네, 뭐 이런 식으로 G를 WX로 표현한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원핫 벡터를 통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바꿔봤고 그러면 K개만큼의 우리의 가정함수들이 있고 우리가
얻게 되는 gk, k개만큼의 벡터, k개의 크기를 가지는 벡터에서 가장 큰 값,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1로 해주고 나머지는 0이라고 매핑을 해주는 거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될 거다. 이러한 이제 가장 큰 값을 찾는 오퍼레이션 하나가 더 붙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똑같이 동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의 그 y 값도 사실은 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0과 1 사이 값으로 표현하면 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개 있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1로 만들어주는, 더해서 1로 바꿔줄 수, 더해서 1을 표현하게 되고 각각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는지 확률적으로 표현하도록 우리가 바꾸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로지스틱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로지스틱 펑션을 쓴 것처럼 뭔가 이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도 그런 0과 1 사이 이제 더 나아가서 각 클래스들마다 그 가중치가 다를 텐데 얘네들 더해서 1로서 표현해서 확률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하고요. 소프트맥스 펑션은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로지스틱 펑션의 네, 멀티 베리어블한 형태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 우리가 예측한 이제 K번째 클래스에 대한 우리의 가정함수, 리니어 펑션에 대해서 익스포넨셜들을 다 더해준 것분의 익스포넨셜로 해주게 되면 그 K개 클래스가 모두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모든 서메이션이 얘네들이 이제 서메이션 하게 되면 다 1이 되겠죠. 분자들은 각각들에 대한 익스포넨셜들이니까.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값이 어떤 그 확률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봤었던 이 그림에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숫자들을 보고 얘가 얼마나 그 컨피던스가 있는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마다 큰 차이가 없고 얘는 한쪽 클래스에 강력하게 확률이 표현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해석 같은 것도 가능할 거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멀티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로지스틱 펑션을 썼던 것처럼 멀티 클래스에서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쓰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얘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로스 펑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역시 또한 네, 그 기본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표현되고요. 클래스 T에다가 로그 Y인 거죠. 뭐 이거를 네,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멀티 클래스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용어적으로는 네, 뭐 많이 혼동하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역시나 멀티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의 가정함수는 똑같죠. 리니어하다 가정해 놨고요. 대신에 우리의 y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로지스틱 펑션을 썼다면 멀티 클래스에서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쓰게 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이런 벡터 단으로 T 트랜스포즈의 로그 Y 형태로 크로스 엔트로피와 유사하게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W에 대해 미분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체인 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Y 빼기 T의 X 이거에다가 모든 텀들에 대해서 시그마 붙여주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인 앞에서 계속 봤었던 y-t의 x 형태의 미분값을 계속 보게 되고요. 역시나 우리가 리니어하다는 가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 디센트의 업데이트들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충분히 잘 이해하셨다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제가 조금 빠르게 나갔던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봤는데 리그레션을 했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봤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역시나 항상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아까 feasible region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and 그다음 뭐 not 이런 것들은 잘 되는 거 우리가 봤는데 이런 애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exclusive or 이래가지고 둘이 두 개 x1과 x2가 같을 때는 마이너스고 둘이 다를 때는 플러스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를 리니어한 선으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지를 않겠죠. 여기 뭐 증명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어떤 리니어 선을 했을 때 두 개의 클래스를 연결하는 어떤 선들이 서로 교차하게 되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었던 것처럼 피처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스페이스로 보낼 수 있다면 역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네,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는 x1, x2 그대로 두 개 가져오고 마지막 텀을 x1 곱하기 x2라고 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이제 00, 01, 10, 11에 대해서 0, 11, 0으로 떨어지는 이거를 이 중간에 이렇게 변환된 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 볼 수 있겠죠. 리니어 리그레션 했었던 것처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런 피처 매핑을 통해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에서도 가능한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 놓은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 매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고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애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 거고요. 이게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 내용부터 아마 이제 김장호 교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딥러닝을 위한 기본적인 그 머신러닝을 위한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